퇴근 후 집에 돌아와 씻고 소파에 털썩 눕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면서 매콤하고 쫀득한 무언가가 간절하게 당기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배달앱을 켰다 껐다 망설이다가 문득 찬장에 있는 라이스 페이퍼가 떠오르시죠. 얇고 투명해서 왠지 살이 찌지 않을 것 같고 죄책감 없이 야식으로 먹기에 딱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라이스 페이퍼를 돌돌 말아 떡볶이를 만들거나 만두페 대신 감싸서 바삭하게 구워 먹는 레시피가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쫄깃한 식감에 글루텐 프리라는 말까지 더해져 다이어터들의 완벽한 치트키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먹었던 이 투명한 종이 한 장이 어쩌면 다이어트의 가장 큰 방해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이 비칠 정도로 얇고 가벼운 라이스 페이퍼를 보고 있으면 이건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았으니 건강할 거라 굳게 믿으며 떡 대신 라이스 페이퍼를 서너 장씩 겹쳐 두툼하게 말아 떡볶이를 만들곤 하죠. 뜨거운 물에 닿자마자 흐물흐물해지는 그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다이어트 경계심마저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채소를 가득 넣어 월남쌈을 싸먹을 때도 라이스 페이퍼의 칼로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한정 집어먹게 되는데요. 시각적으로 부피가 작고 투명하다는 특징이 우리 뇌에 가벼운 음식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의 투명도가 칼로리의 가벼움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투명함 뒤에 숨겨진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라이스 페이퍼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쌀로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라이스 페이퍼의 뒷면, 원재료명을 꼼꼼히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쌀가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피오카 전분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쫄깃한 식감을 내고 잘 찢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 타피오카 전분을 다량 혼합합니다. 많게는 60에서 80%까지 전분이 들어가고 쌀 함량은 고작 10에서 30%에 불과한 경우가 수두룩하죠. 타피오카 전분은 버블티에 들어가는 쫀득한 펄을 만드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있던 건 순수한 쌀 종이가 아니라 고밀도로 압축된 쫀득한 전분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이스 페이퍼의 진짜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시중에서 파는 동그란 라이스 페이퍼 한 장의 칼로리는 약 15에서 20칼로리 정도입니다. 한 장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이스 페이퍼를 먹을 때 딱 한 장만 먹고 끝내는 경우는 없죠. 밥 한 공기가 약 300칼로리 정도인데 라이스 페이퍼 15장에서 20장 정도를 먹으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운 것과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비율입니다. 라이스 페이퍼는 수분이 거의 없는 건조식품이라 무게 대비 탄수화물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영양소의 90% 이상이 순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백질이나 지방,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라이스 페이퍼 떡볶이를 만들 때를 상상해 봅시다. 떡의 두툼한 식감을 흉내내기 위해 보통 라이스 페이퍼 3장에서 4장에 겹쳐서 돌돌 맙니다. 이런 가짜 떡을 10개만 만들어도 벌써 30에서 40장의 라이스 페이퍼를 사용하게 되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밥 2공기에 달하는 탄수화물 폭탄이 완성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진짜 떡을 포기하고 라이스 페이퍼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진짜 떡볶이를 먹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떡볶이 국물에 들어가는 고추장과 설탕의 당분까지 쫙쫙 흡수해버리니 투명하고 가벼워 보였던 그 요리가 순식간에 다이어트를 망치는 주범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떡볶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만두를 만든다며 만두피 대신 라이스 페이퍼를 사용하고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분 함량이 높은 라이스 페이퍼는 기름과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전분 조직 사이사이로 기름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순식간에 고칼로리 음식으로 변모하죠. 또한 얇게 겹쳐진 라이스 페이퍼가 기름에 튀겨지면 팝콘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바삭해지는데 이 바삭함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끊임없이 먹게 만듭니다.
글루텐이 없어서 속이 편하다는 핑계로 계속 집어먹다 보면 일반 튀김만두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칼로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혈당의 변화입니다. 얇게 가공된 전분식품인 라이스페이퍼는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는데 인슐린은 남은 에너지를 모두 지방으로 전환해 몸에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결국 라이스페이퍼를 배불리 먹고 나면 인슐린 수치가 요동치면서 금세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되고 달콤한 후식이나 군것질거리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식욕을 폭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쯤 되면 라이스페이퍼는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악마의 식품인가 싶어 우울해지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음식이 그렇듯 라이스페이퍼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명함에 속아 무의식적으로 과식했던 습관을 버리고 라이스페이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여전히 매력적인 다이어트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쫀득한 식단인 살리면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똑똑한 라이스페이퍼 활용법이 존재하거든요. 지금부터 바쁜 직장인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섭취 가이드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루 적정 섭취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먹어도 되는 투명 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라이스페이퍼도 밥 한 숟가락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한 끼 식사에서 라이스페이퍼는 5장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5장이면 칼로리로는 100칼로리가 채 안 되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떡볶이를 만들고 싶다면 라이스페이퍼를 여러 장 겹치는 대신 한 장만 사용하고 그 속을 스트링치즈나 팽이버섯으로 채워보세요.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 느끼면서 탄수화물은 대폭 줄이고 포만감은 높이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숫자를 세면서 먹는 습관만 들여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 팁은 라이스페이퍼를 월남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이스페이퍼는 원래 엄청난 양의 생채소를 먹기 위한 얇은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당근, 오이, 파프리카, 적양배추 같은 알록달록한 채소들을 산처럼 썰어 준비해보세요. 아삭한 채소의 식이섬유는 라이스페이퍼의 전분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속재료를 빵빵하게 채워 넣으면 5장만 싸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엄청난 포만감을 줍니다. 라이스페이퍼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채소의 맛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로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다이어트 식단이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채소만 넣으면 금방 배가 꺼질 수 있으니 세 번째로 단백질을 든든하게 채워주어야 합니다. 라이스페이퍼에는 단백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속재료로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완해야 하죠. 퍽퍽해서 먹기 힘든 닭가슴살도 얇게 찢어서 채소와 함께 월남쌈으로 싸먹으면 쫀득한 식감 덕분에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동통한 새우를 살짝 데쳐 넣거나 물기를 꽉 짠 두부 혹은 달걀지단을 듬뿍 썰어 넣는 것도 추천합니다. 닭가슴살 소시지를 라이스페이퍼로 한 겹 말아 구워 먹으면 훌륭한 다이어트 핫도그가 되기도 하죠.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가면 혈당 상승 곡선이 더욱 완만해지고 다음 식사 때까지 든든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식당에 가면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을 주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적시면 전분이 완전히 호화되어 몸속에서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살짝만 담갔다 빼서 약간 뻣뻣한 상태에서 쌈을 싸기 시작해보세요. 채소를 넣고 마는 동안 자연스럽게 수분을 머금으며 부드러워집니다. 소화 효소가 전분을 분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쫀득함을 넘어선 과도한 흐물거림을 방지하면 씹는 횟수도 늘어나 다이어트에 훨씬 요리해집니다. 일반 백미 라이스페이퍼의 탄수화물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미 라이스페이퍼를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미로 만든 제품은 겉보기엔 약간 누런빛을 띠고 질감이 조금 더 거칠어 보이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이 들어가 있어 백미 제품보다 식이섬유와 무기질 함량이 높고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관리에도 훨씬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처음엔 색감이 낯설 수 있지만 채소를 가득 넣고 싸먹어보면 일반 제품과 식감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작은 식재료의 변화 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나비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월남쌈을 싸놓고도 마지막 소스에서 다이어트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월남쌈에 듬뿍 찍어 먹는 끈적하고 달콤한 스위트 칠리 소스나 시판 참깨 드레싱은 그야말로 설탕과 지방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어도 이 소스들을 듬뿍 찍어 먹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풍이 되죠. 대신 당류가 없는 스리라차 소스에 알룰로스를 살짝 섞어 매콤달콤하게 즐기거나 무가당 100% 땅콩버터에 간장과 레몬즙을 섞어 고소한 수제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간장과 연겨자를 섞은 톡 쏘는 소스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소스는 푹 담가 찍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콕 찍어 쌈 안쪽에 살짝 발라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라이스페이퍼의 특성을 피하려면 조리법도 바꿔야 합니다. 바삭한 식감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라이팬에 기름을 들이붓는 대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속재료를 감싼 라이스페이퍼 겉면에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를 아주 살짝만 뿌려준 뒤 구워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 흡수율은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다이어트용 춘권이나 만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튀기지 않고 구워낸 바삭함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났을 때의 묵직한 불쾌감도 남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조리법은 혀의 즐거움과 몸의 가벼움을 동시에 선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콤하고 자극적인 떡볶이가 미치도록 당기는 날이 있죠. 그럴 때는 라이스페이퍼로만 가짜 떡을 만들지 마시고 절반은 양배추와 곤약으로 채워보세요. 프라이팬에 양배추를 듬뿍 깔아 채소에서 우러나오는 단맛을 끌어올리고 라이스페이퍼 떡은 딱 5개만 만들어 넣는 겁니다.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 중심의 양념을 사용하고 단맛은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시판 떡볶이의 3분의 1 칼로리로 훌륭한 속세의 맛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다이어트는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나를 위해 요리하는 과정 자체가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좋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수많은 가공식품들은 종종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밀가루가 없으니 살이 안 찔 거라는 말, 글루텐 프리려서 건강하다는 마케팅 문구 뒤에는 정제된 전분과 숨겨진 당분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스페이퍼 역시 투명한 외관과 가벼운 무게로 우리를 안심시켰지만 결국 본질은 밥이나 떡과 같은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인지하고 먹는 것과 모르고 무작정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음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다이어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퇴근 후 맛있는 음식으로 하루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모든 맛있는 것을 포기하고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스페이퍼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양을 조절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듬뿍 곁들인다면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훌륭한 별미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똑똑하게 선택하고 조합하는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에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가는 즐거운 과정이어야 하니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라이스페이퍼의 주 원료는 쌀이 아니라 타피오카 전분이며 15장이면 밥 한 공기의 탄수화물과 맞먹습니다. 둘째, 여러 장을 겹쳐 떡볶이를 만들거나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은 혈당 스파이크와 살찜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다이어트 중이라면 한 끼에 5장 이내로 제한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듬뿍 넣어 월남쌈 형태로 즐기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넷째, 소스는 당류가 적은 것으로 가볍게 찍어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투명한 마이스페이퍼의 칼로리 배신에 눈물 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게 진짜 나를 위하는 식단을 완성해보세요. 오늘 저녁 찬장 속에 잠들어 있는 라이스페이퍼를 꺼내 신선한 채소 듬뿍 썰어 넣고 건강한 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다이어트 식단 구성에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속 채소들을 꺼내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실천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